네,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 나와서 남북 경협주들 또 북미 회담 앞두고 전망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뭐 D-1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.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하노이에서 자 김정은 위원장 도착을 했죠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뒤면 또 도착을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그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. 우선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끝났습니까? 네, 저 개인적으로 시작을 이제 알리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.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경협주들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단기적인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인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. 남북 경협주들을 1820 전략이라는 얘기 해드렸죠. 그죠? 잠시 뒤에 제가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뭐 코앞에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전 그거보다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1m, 2m 앞에 너무 코앞에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10km, 50km, 100km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큰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우선 몇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1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좀 성격이 다르죠. 지난해는 소위 말하는 적대 관계가 종전에 한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. 북한 핵 문제가 25년간 그죠? 불거졌죠. 작년에는 이제 얼굴 맞대는 그런 수준이었다. 이번에는 작년에 합의됐던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진척 과정이 이번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의 어떤 단계를 밟을 거야?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해줄 거야? 그죠? 낮은 수준의 제재 완화든 그죠? 자, 이것이 핵심인 거죠. 자,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한번 제가 정리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남북 경협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북 경협주 1820 고래사냥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경협주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다라는 단기 매매 권하지 않았습니다. 장기 투자를 전 권해드렸죠. 자,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중장기 상승이 가능한 투자처로 활용을 해보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. 트럼프 첫 임기가 2021년 1월에 마무리가 되죠. 자, 그런데 재선거를 위한 어떤 선거의 절정, 그거는 2020년 제가 볼 때 가을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선거 운동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해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 내년 뛸 수 있단 말이죠. 재선이 또 목표고요.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남북 경협 핵심주를 매수해서 2020년까지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해드렸습니다.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죠. 핵심 종목은 시간 투자만 하면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도 제가 된다 얘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. 그런데 뭐가 안 됐나요? 제가 그린 그림대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. 그죠? 끝났다 하지만 그게 뭐가 끝이 났나요? 그러지 않았습니다. 예. 많은 사람들이 지난 1차 정상회담 생각하면서 미리부터 주식을 막 팔고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제가 그럴 거 없다라고 그랬습니다. 가만히 계시거나 오히려 저가 매수를 반대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. 왜 팔아야 되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된다라는 첫 신호를 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경협주들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. 어차피 뻔한 결론의 승부를 보는 것이다. 제 말이 맞았죠. 안 된다는 새는 사람들 많았지만 된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주식을 다시 팔더라도 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만 되더라도 다시 사고 싶어질걸요. 그죠?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될 거라고 그랬고 재료는 어느 순간 우박처럼 막 쏟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료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재료는 아직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지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좀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경협주로 큰 돈 벌려면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. 예, 장기 투자.
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까지도 한번 투자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.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짐 로저스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. 짐 로저스는 일본에 관련된 일본 관련된 자산들은 다 팔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한반도에서 장기 투자처를 찾겠다라고 하십니다. 많은 대기업들이 또 해외의 많은 자본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요. 향후에 북한이 어떤 경제 개방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해주고 미국은 어떤 제재 완화의 어떤 단계를 보이느냐,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은 자본들이 밀려 들어갈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너무 코앞에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앞으로 큰 세상이 변할 거란 말이죠. 핵심 사업들 있죠. 핵심 산업에는 여러 가지 낚싯대를 핵심 종목들에 던져두시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자, 중장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있습니다. 매번 단기 매매하고 단타하시는 분들,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. 장기 투자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.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.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,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의 스케줄, 이 스케줄대로 단계적인 성과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. 예. 비전이 보이면 여러분들 의지대로 투자, 매매하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너는 어디다 두니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신호가 바로 이번에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 계속 고수가 됐으면 2차 정상회담 아마 성사가 안 됐을 거고요. 답이 없죠. 그죠? 너무 오랜 시간.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.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단계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 투자에 확신을 얻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고요.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료 노출일 수도 있죠. 물론 중요한 거는 지난 1차 정상회담처럼 작년 1차 정상회담 때는 여러분들 종전선언 기다렸죠? 종전선언 없었습니다. 제재 완화 기다렸죠? 제재 완화 없었습니다. 사실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. 이번에는 좀 반대로 될 가능성을 잘 염두에 두시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베트남하고의 국교 정상화, 요 사례를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제재 풀린 것이 92년 12월입니다. 그리고 이듬해 8월에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금융지원 재개를 허용해줬고요. 한 달 뒤에 2차 제재 풀렸고, 그죠?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개월 뒤에 전면적으로 다 풀렸습니다. 이것이 1년 반이 안 걸렸거든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2019년이지 않습니까? 2020년 내년까지 많은 변화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. 또 하나,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아마 그 이후에 3.1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. 아마 남북 경협 얘기 많이 할 거고요.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있을 수 있죠.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?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큰 로드맵 만들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자, 이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또 한미 정상회담도 이어지고 있고, 그래서 스케줄,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. 가장 주목받는 쪽이 이쪽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길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종목들 몇 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. 잠시 뒤에 제가 반상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주식을 저 밑바닥부터 계속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자, 차트 사이즈 좀 만들어 주시고요. 맞춰 주시고요. 여러분들 지난 11월, 12월 달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11월, 12월에도 제가 방송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협주 얘기하면서 아난티라는 주식은 매번 사두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단기 매매하시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. 많은 사람들이 계속 팔라고 합니다. 근데 왜 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올라서. 그러면 500%? 그죠? 뭐 300% 지금 수익 중인데 400%, 500%는 어떻게 만듭니까? 그죠? 네. 자,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 찌라시 같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. 북한의 경제개발서가 최근에 출간된 것이
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, 근데 그게 최근에 출간된 게 아니죠.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. 2017년도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북미 간의 아주 적대 관계가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만들어지고 남북 관계도 최악이었지 않습니까? 그때 내용은 과거의 옛날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믿을 건 아무것도 없고, 그래서 어제 이 내용으로 해서 현대 엘리베이 주가가 이렇게 좀 밀렸는데 저는 반대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. 예, 그죠?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하시든.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10월 30일 작년 3라운드 시작된다라고 그랬죠. 그때는 긴가민가 하셨겠지만 제가 매주 나와서 얘기해 드렸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제가 이걸 단기 매매 하시라고 그랬나요? 아니에요. 아직도 한 주도 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. 현대 로템 철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10월 30일이 여기고요. 그때서부터 올라왔었고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. 근데 제가 철도주 얘기하면서 뭐 끝났냐?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.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주식을 왜 팔아야 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예. 향후에 이 동부가 이 철도 공동체,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마 이슈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. 북미 정상회담 이 결과 이후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. 철도주들은 최근에 또 오른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요 세 종목만 좀 봐드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? 대하TI. 제가 나머지 종목은 잠시 뒤에 야간 반상회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뭐 할 내용도 많고. 자, 대하TI도 마찬가지로 10월 30일 여기였습니다. 이때서부터 주가 올라왔죠. 여기까지 100% 올라왔습니다. 최근에 좀 쉬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았느냐? 저는 매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. 아직도 계속 홀딩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요. 장기 투자해서 큰 성과를 어떻게 낼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경협주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야간 반상회 때 공개 방송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두 번째 이슈는 2019년도에는 저는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쪽이 너는 어느 쪽인 것 같아? 지난해 여러분들이 연말에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첫 번째 경협주,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라고 그랬죠. 지난 2015년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던 종목군들인데 북미 관계 개선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.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나 과대했던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이 2019년도에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도 그리고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거는 저는 올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작년보다 중국인들 상당히 많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관련한 종목군들 가격이 너무나 실적도 너무나 최악을 이미 다 봤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리고 1월 달 최근 들어서 한 2주 전부터는 제가 그 여러분들 노란톡 친구분들한테 매일 리뷰를 드릴 때 화장품, 면세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 히든 종목을 잡아라 코너에서도 화장품 세 종목 딱 집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 종목군들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. 그거 좀 이따가 살펴드리고 이번에는 면세점 얘기만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올해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. 첫 번째 호텔신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호텔신라 2017년도 2월 달이죠. 여기 제가 국고처 뭐 또 방송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 얘기 해드렸냐면 호텔신라 이게 2017년도 2월이에요. 예, 차트를 조금 높여주시면 이제 날짜가 좀 나오겠죠. 예, 2017년도 2월입니다.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최악이지만 호텔신라 이 주식을 1년 이상 투자하면 최소한 100% 이상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180% 올랐습니다. 그죠? 이럴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. 이 동그라미 자리요. 자,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아시죠? 리뷰를 계속 해드리고 바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언제? 지난 1월 달부터 최근까지. 그때가 여기예요. 호텔신라 바닥 얘기를 해드렸고요. 지난주에도 제가 그 노란톡 친구분들한테 오늘의 리뷰 시간에 호텔신라 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얘기 드렸죠. 그때서부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해 반전이 나오는 해고요. 올해가 실적이
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작년에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고 관련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 올해가 살아나는 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. 자,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기회가 온 거죠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시간 죽여놨죠. 그죠?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완전 잊혀졌을 거예요. 예. 뭐 전화 되니까 예. 자,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노란톡 친구분들한테도 최근에 2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면세점주들을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. 화장품과 더불어서 화장품이 먼저 움직였죠. 자,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돌아서는 해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백화점 쪽보다는 면세점 쪽 보는 거죠. 그런데 이 상징성이 있어요. 뭐냐면 호텔신라도 그렇고 대중국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제 죽여놨었는데 올해 이제 살아나는 건 그죠? 살아나는 거.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그죠? 자,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된다. 최근 들어서 말이죠. 이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렇게 수급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호텔신라도 좀 전에 안보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기금이 없던 매수 자금을 계속 집행하지 않습니까?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지금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. 그럼 밑바닥에서 이 친구들은 왜 자금 투입을 계속할까?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, 호텔신라, 면세점은 자, 중기적으로 올해 성과를 내는 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